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잉카 제국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눈을 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세워진 제국.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안데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입니다. 남아메리카를 따라 7,000km나 이어집니다. 높은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곳은 숨쉬기도 힘든 곳입니다. 해발 3,000m, 4,000m, 공기가 희박합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춥습니다.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낮에도 바람이 차갑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평평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가파른 비탈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높은 산에서 살아왔습니다. 라마를 키웠습니다. 안데스의 낙타입니다. 털이 길고 따뜻합니다. 짐을 나르는 데 쓰였습니다. 알파카도 키웠습니다. 라마보다 작습니다. 털이 더 부드럽습니다. 옷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감자를 심었습니다. 추위에 강한 작물입니다. 안데스가 원산지입니다. 수백 종류의 감자가 있었습니다. 퀴노아도 재배했습니다. 작은 곡물입니다. 영양이 풍부합니다. 높은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옥수수도 심었습니다. 낮은 계곡에서, 조금 따뜻한 곳에서 계단식 밭을 만들었습니다. 가파른 산빛 아래 돌로 테라스를 쌓았습니다. 한 단 한 단 평평한 땅을 만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물을 끌어왔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돌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1200년대 쿠스코 계곡에 작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잉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여러 부족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태양신 인티가 보낸 자손이라고, 망코 카팍이라는 시조가 있었습니다. 전설 속 인물입니다. 태양신이 그를 보냈다고 합니다. 황금 지팡이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 지팡이가 땅에 깊이 박히는 곳, 그곳에 도시를 세우라고 쿠스코에서 지팡이가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전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천천히 자라난 부족이었을 겁니다. 다른 부족들처럼 조금씩 세력을 키웠을 겁니다. 쿠스코는 좋은 위치였습니다. 계곡이 넓었습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농사짓기 좋았습니다. 주변 부족들과 경쟁했습니다. 때로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때로는 싸웠습니다. 천천히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이웃 부족을 복속시켰습니다. 쿠스코 주변을 장악했습니다. 왕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크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1400년대까지 잉카는 그저 여러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1438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찬카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찬카는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서쪽에서 왔습니다. 수만 명의 전사를 이끌고 쿠스코를 포위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이었습니다. 잉카는 절망했습니다. 비라코차 잉카가 왕이었습니다. 늙은 왕이었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쿠스코를 버리고 산속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쿠시 유판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파차쿠티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도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젊은 전사들을 모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습니다. 이길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돌들이 전사가 되어 싸웠다고 합니다. 푸루라우카라고 불렀습니다.
전사가 된 돌들. 신이 도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용감하게 싸웠을 겁니다. 지형을 이용했을 겁니다. 계곡의 좁은 길목에서 기습 공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카군을 분산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겼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참카족을 물리쳤습니다. 쿠스코를 지켜냈습니다. 잉카는 살아남았습니다. 쿠시 유판키는 영웅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도망친 아버지는 부끄러웠습니다.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파차쿠티. 세상을 뒤바꾸는 자, 땅을 새롭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작은 부족으로 남지 않겠다고, 제국을 만들겠다고, 쿠스코를 재건했습니다. 도시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푸마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에 광장을 뒀습니다. 와카이파타. 큰 광장이었습니다. 의식을 치르는 곳이었습니다. 태양신전을 지었습니다. 코리칸차. 황금신전이라는 뜻입니다. 벽을 황금으로 덮었습니다. 태양을 상징했습니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정원도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옥수수 줄기를, 꽃을, 나비를 모두 황금으로. 라마 조각도 황금이었습니다. 실물 크기였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다루는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돌을 잘라냈습니다. 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정확하게 다듬었습니다. 철도구 없이 돌로 돌을 다듬었습니다. 틈새 없이 쌓았습니다. 칼날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접착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물렸습니다. 정교하게 맞춰졌습니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과학자들도 놀랍니다. 파차쿠티는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부족들을 하나씩 복속시켰습니다. 강요만 하지 않았습니다. 회유도 했습니다. 선물을 주고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저항하면 무력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긴 후에 관대했습니다. 복속된 부족의 신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쿠스코로 가져갔습니다. 부족장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쿠스코에서 교육시켰습니다. 인질이면서 학생이었습니다. 잉카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케추아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잉카 문화를 익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고향으로, 지도자로, 잉카를 따르는 지도자로 미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세였습니다. 돈 대신 노동을 바쳤습니다. 1년에 몇 달,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신전을 짓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가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평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근이 오면 나눠줬습니다. 홍수가 나면 지원했습니다. 늙거나 병들면 국가가 돌봤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키프를 사용했습니다. 매듭 문자였습니다. 끈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끈, 다양한 크기의 매듭, 위치도 중요했습니다.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곡식의 양, 라마의 수, 인구, 모두 매듭으로 복잡한 정보도 기록했습니다. 세금, 노동, 분배, 정확했습니다. 키프 카마욕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키프를 읽고 쓰는 사람, 전문가였습니다. 그들만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이었습니다. 문자는 없었습니다. 글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아이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확대 가족이었습니다. 땅을 함께 경작했습니다. 수확을 나눴습니다. 서로 도왔습니다. 집을 지을 때 모두가 도왔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함께 준비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돌봐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땅은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태양신의 땅, 잉카 황제의 땅, 백성의 땅. 태양신의 땅을 먼저 경작했습니다. 수확은 신전으로 갔습니다. 황제의 땅을 다음에 했습니다. 수확은 국가 창고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땅을 했습니다. 그 수확은 자기 것이었습니다. 공평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했습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음식 문화도 독특했습니다. 감자가 주식이었습니다. 삶아 먹었습니다. 구워 먹었습니다. 추녀를 만들었습니다. 동결 건조 감자였습니다. 밤에 얼렸습니다. 낮에 말렸습니다. 발로 밟아 물을 뺐습니다. 다시 얼렸습니다. 며칠 반복했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할 때 좋았습니다. 기니피그를 먹었습니다. 쿠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에서 키웠습니다. 특별한 날 먹었습니다. 축제 때, 의식 때,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라마 고기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라마는 귀했으니까 차르키를 만들었습니다. 말린 고기였습니다. 얇게 썰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치차를 마셨습니다. 옥수수 술이었습니다. 씹어서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옥수수를 씹었습니다. 치매 효소가 발효를 도왔습니다. 단지에 담아 발효시켰습니다. 며칠 후 술이 됐습니다. 의식 때 마셨습니다. 신에게 바쳤습니다.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옷은 양털로 만들었습니다. 알파카 털이 최고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여자들이 옷감을 짰습니다. 손으로 실을 잤습니다. 배틀로 짰습니다. 무늬를 넣었습니다. 기하학적 무늬였습니다. 색깔도 다양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옷이 달랐습니다. 귀족은 비쿠니아 털을 입었습니다. 가장 고급이었습니다. 황제는 한 번만 입었습니다. 옷을 2번 입지 않았습니다. 입고 나면 태웠습니다. 음악도 있었습니다. 펜플루트를 불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관, 길이가 다른 관,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독특했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웠습니다. 안데스의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북도 쳤습니다. 동물 가죽을 씌웠습니다. 의식 때 연주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불렀습니다. 일할 때도, 축제 때도, 결혼 풍습도 특별했습니다. 황제가 정해줬습니다. 1년에 한 번,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나란히 섰습니다. 황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 부부가 됐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미리 신호를 보냈습니다. 황제가 알아챘습니다. 집은 공동체가 지어줬습니다. 모두가 도와 하루 만에 지었습니다. 땅도 나눠줬습니다. 경작할 땅. 국가가 배정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땅이 더 주어졌습니다. 식구가 늘면 목도 늘었습니다. 공평했습니다. 아무도 굶지 않았습니다. 체계가 있었습니다. 파차쿠티의 아들이 투팍 잉카 유판키였습니다. 그도 훌륭한 정복자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제국을 넓혔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에콰도르를 정복했습니다. 키토까지 갔습니다. 북쪽 끝이었습니다. 칠레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울레 강까지 남쪽 끝이었습니다. 해안 사막도 정복했습니다. 치모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금속 세공 기술을 얻었습니다. 동쪽 정글로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정글은 험했습니다. 제국이 거대해졌습니다. 남북으로 4,000km, 태평양에서 정글까지 타완틴 수유라고 불렀습니다. 내 지역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쿠스코가 중심이었습니다. 네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을 연결하는 길, 카팡냔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길이었습니다. 안데스를 따라 남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안길이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길들, 동서로 이어졌습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됐습니다. 총 4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놀라운 규모였습니다. 로마의 도로와 맞먹었습니다. 가파른 산을 넘었습니다.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깔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다리를 놓았습니다. 밧줄 다리였습니다. 풀로 밧줄을 꼬았습니다. 굵은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협곡을 가로질렀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무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튼튼했습니다. 매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미타 제도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도로 옆에 탐보가 있었습니다. 숙소였습니다. 하루 거리마다 세워졌습니다. 여행자가 쉴 수 있었습니다. 음식과 물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지켰습니다. 차스키가 달렸습니다. 전령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달리기에 능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키프를 들고 달렸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2km마다 다음 차스키가 기다렸습니다. 키프를 넘겨받았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릴레이처럼 이어졌습니다.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빠르게 전달됐습니다. 쿠스코에서 키토까지 2,000km가 넘는 거리. 일주일이면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생선도 날랐습니다. 해안에서 잡은 물고기.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이틀이면 쿠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산 위 도시에 바다 생선이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투팍 잉카 유판키가 죽었습니다. 1471년경이었습니다. 긴 제위였습니다. 아들 와이나 카팍이 즉위했습니다. 젊은 황제였습니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정복을 계속했습니다. 북쪽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의 콜롬비아까지. 키토를 좋아했습니다. 쿠스코만큼이나 두 번째 수도처럼 여겼습니다. 남쪽도 더 밀어붙였습니다. 마푸체족과 싸웠습니다. 칠레 남부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푸체는 강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결국 마울레 강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남하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은 최대 영토에 도달했습니다. 1200만 명이 살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와이나 카팍은 쿠스코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신전을 증축했습니다. 궁전을 지었습니다. 사크사이와만을 완성했습니다.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쿠스코 위 언덕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돌들로 쌓았습니다. 100톤이 넘는 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옮겼는지 신비입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쌓았습니다. 세 겹의 벽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마추픽추도 이 시기에 번성했습니다. 산꼭대기 도시였습니다.
구름 위의 도시였습니다. 파차쿠티가 지었다고 합니다. 왕실의 별장이었습니다.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2400m 높이였습니다. 우루밤바 강이 아래로 흘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계단식 밭이 있었습니다. 테라스가 층층이 쌓였습니다.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인티와타나, 태양을 묶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큰 돌이 서 있었습니다. 해시계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왕실 구역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살았습니다. 정교한 돌 건물이었습니다. 삼각 창문이 특징이었습니다. 사다리꼴 문. 잉카 특유의 양식이었습니다. 물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산 위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돌수로로 흘렀습니다. 분수도 있었습니다. 16개의 분수. 하나에서 다음으로 물이 흘러갔습니다. 왜 이런 곳에 도시를 지었을까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숨기려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신성한 장소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태양 숭배의 중심지. 선택받은 소수만 갈 수 있었습니다. 천문 관측소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별을 관찰했습니다.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아직 수수께끼입니다. 스페인은 이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습니다. 정글이 덮었습니다. 400년간 숨어 있었습니다. 1911년 하이럼 빙엄이 재발견했습니다. 미국 탐험가였습니다. 현지 소년이 안내했습니다. 가파른 산을 올라갔습니다. 정글을 헤쳤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돌로 된 도시가 구름 속에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였습니다. 종교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태양신 인티가 최고였습니다.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조신 비라코차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든 신.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달의 여신 마마킬랴. 태양의 아내였습니다. 여성을 지켰습니다. 별들도 신성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농사 시기를 알려줬습니다. 천둥과 비의 신 일야파도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 어머니 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품었습니다. 산도 신성했습니다. 아프라고 불렀습니다. 높은 산마다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와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특별한 돌, 샘, 동굴, 모두 와카였습니다. 쿠스코 주변에 수백 개의 와카가 있었습니다. 상상의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세케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들이 순서대로 다녔습니다. 각 와카에서 의식을 치렀습니다. 1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인신공양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때만 했습니다. 카파코차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큰 위기가 있을 때, 황제가 아플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치렀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한두 명씩 데려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신에게 바쳐지는 것. 가족은 명예로 여겼습니다. 쿠스코로 왔습니다. 황제를 만났습니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고산지대로 갔습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 6000m가 넘는 곳으로 그곳에서 의식을 치렀습니다. 치차를 마셨습니다. 코카잎을 씹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20세기에 발견됐습니다. 얼어있는 미라들이 완벽하게 보존됐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인티라이미는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동지 축제였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남반구에서는 6월이 겨울입니다.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태양이 약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규모 의식을 치렀습니다. 황제가 직접 주관했습니다.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새벽에 태양을 기다렸습니다. 떠오르길 기도했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태양이 돌아왔습니다. 라마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검은 라마였습니다.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심장을 꺼냈습니다. 태양에게 바쳤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축제는 며칠 계속됐습니다. 치차를 마셨습니다. 음식을 나눴습니다. 제국이 하나 됐습니다. 선택받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클랴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때 선발됐습니다. 아름답고 재능 있는 소녀들. 각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아클랴와 시로 갔습니다. 태양의 처녀들의 집. 특별한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훈련받았습니다. 옷감 짜는 법, 치차 만드는 법, 의식 준비하는 법, 평생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태양신에게 바쳐진 몸이었습니다. 황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최고급 옷감을 짰습니다. 황제만 입는 천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의식을 도왔습니다. 신성한 불을 지폈습니다. 일부는 황제의 아내가 됐습니다. 또 일부는 귀족에게 하사됐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처벌받았습니다. 남자와 관계하면 죽었습니다. 산채로 묻혔습니다.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존경받았습니다.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코카잎이 중요했습니다. 신성한 식물이었습니다. 안데스에서만 자랐습니다. 씹으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배고픔도 잊혔습니다. 고산병도 예방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씹을 수 없었습니다. 귀족만 허락됐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의식 때 사용됐습니다. 신에게 바쳤습니다. 점을 칠 때도 썼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배급됐습니다. 힘든 일할 때 미타 노동 중에 조금씩 줬습니다.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카는 통제했습니다.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이 온 후 광산 노동자들에게 많이 줬습니다. 착취의 도구가 됐습니다. 교육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야차이와 시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쿠스코에 있었습니다. 귀족 자제들이 다녔습니다. 4년 과정이었습니다.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해는 케추아어를 배웠습니다. 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완벽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둘째에는 종교를 배웠습니다. 신들에 대해, 의식에 대해, 경건함을 익혔습니다. 셋째에는 키프를 배웠습니다. 매듭 문자, 복잡한 체계, 암기해야 했습니다. 넷째에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잉카 왕조의 이야기, 정복의 역사,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후아라 초마라고 불렀습니다. 성인식이었습니다.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체력 시험, 금식, 달리기, 싸움,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귀족의 자격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통과하면 귀걸이를 받았습니다. 큰 귀걸이였습니다. 귓불을 늘렸습니다. 오레오네스라고 불렸습니다. 큰 귀를 가진 자들. 스페인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평민은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일하면서 익혔습니다. 농사를, 목축을, 수공예를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와이나 카팍은 오래 다스렸습니다.
30년이 넘게 제국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이 너무 컸습니다.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키토 주변 완전히 복속되지 않았습니다. 진압하러 갔습니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쿠스코를 오래 비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와스카르와 아타왈파.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와스카르는 쿠스코에 있었습니다. 적통이었습니다. 코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타왈파는 키토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배웠습니다. 1527년 이상한 병이 퍼졌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병이었습니다. 고열이 났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천연두였습니다. 스페인이 가져온 병이었습니다. 면역이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퍼졌습니다.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와이나 카팍도 걸렸습니다. 황제가 쓰러졌습니다. 의원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에 혼란이 왔습니다. 황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후계자가 불분명했습니다. 와스카르가 쿠스코에서 즉위했습니다. 적통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타왈파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선택했다고. 키토에서 세력을 모았습니다. 형제 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내전이었습니다. 제국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아타왈파를 따랐습니다. 군대가 강했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았습니다. 남쪽은 와스카르를 따랐습니다. 쿠스코를 차지했습니다.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5년간 싸웠습니다. 1527년부터 1532년까지 처음엔 와스카르가 우세했습니다. 남쪽에서 북상했습니다. 키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타왈파의 장군들이 뛰어났습니다. 키스키스와 찰쿠치마, 경험 많은 전사들이었습니다. 반격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쿠스코 근처에서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와스카르가 패배했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아타왈파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쿠스코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북쪽 카하마르카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532년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다에서 왔습니다. 이상한 배를 타고 쇠로 된 옷을 입고 4발 달린 짐승을 타고 프란시스코 피사로였습니다. 스페인 정복자였습니다. 168명의 병사를 이끌었습니다.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달랐습니다. 총과 대포가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습니다. 잉카는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말이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괴물 같았습니다. 피사로는 코르테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즈텍을 정복한 방법을, 왕을 잡으면 된다는 것을. 카하마르카로 향했습니다. 아타왈파가 있는 곳으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1532년 11월 카하마르카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광장이 있었습니다. 아타왈파는 근처 온천에 있었습니다. 4만 명의 군대와 함께 압도적인 병력이었습니다. 피사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감추었습니다.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타왈파를 초대했습니다. 광장에서 만나자고, 평화롭게 이야기하자고. 아타왈파가 응했습니다. 11월 16일 광장으로 왔습니다.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가마. 귀족들이 메고 왔습니다. 수천 명이 따라왔습니다. 호위병들, 귀족들, 화려한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들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광장 주변 건물에 대포를 준비했습니다. 발베르데 신부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들고 통역과 함께 스페인 왕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타왈파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건네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의미를 몰랐습니다. 귀에 대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피사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포가 발사됐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팔이 불렸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말을 타고 돌진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잉카군은 당황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광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베었습니다. 피사로가 아타왈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마를 넘어뜨렸습니다. 황제를 끌어냈습니다. 포로로 잡았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잉카 황제가 포로가 됐습니다. 아타왈파는 충격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의 아들이 포로가 되다니. 하지만 침착했습니다.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몸값을 내겠다고, 방 하나를 가득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황금으로, 한 번만, 손 닿는 높이까지, 은으로는 2방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피사로가 동의했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제국 전역에 황금을 모아 카아마르카로 보내라고. 신전에서 황금을 떼어냈습니다. 코리칸차에서 벽에 황금판을, 정원에 황금 조각을 녹여서 보냈습니다. 라마 등에 실어 차스키가 급히 날랐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1533년 초부터 여름까지 방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이 쌓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총 6톤이 넘었습니다. 황금만, 은은 더 많았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재물은 처음이었습니다. 녹여서 괴로 만들었습니다. 나눠 가졌습니다. 피사로가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수백 년 된 보물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역사가 녹았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타왈파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풀어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망설였습니다.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복수하지 않을까? 부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황제를 풀어주면 군대가 몰려올 거라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죄목을 만들었습니다. 형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와스카르를, 스페인을 공격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화형이었습니다. 산채로 태우겠다고. 아타왈파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화형은 끔찍했습니다.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신부가 제안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교수형으로 바꿔주겠다고. 아타왈파는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1533년 7월 26일 처형됐습니다. 목이 졸렸습니다. 29세였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잉카 제국이 흔들렸습니다. 황제가 죽었습니다. 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피사로는 쿠스코로 향했습니다. 수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1533년 11월 쿠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전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황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피사로는 새 황제를 세웠습니다. 꼭두각시 황제. 망코 잉카 유판키. 젊은 왕자였습니다. 와이나 카팍의 아들. 적통이었습니다. 피사로는 그를 이용했습니다. 잉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망코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더 왔습니다. 디에고 대 알마그로가 왔습니다. 또 다른 정복자였습니다. 피사로와 알마그로가 다퉜습니다. 누가 쿠스코를 차지할까? 재물을 어떻게 나눌까? 스페인끼리 싸웠습니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망코가 기회를 봤습니다. 1536년 쿠스코에서 탈출했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군대를 모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쿠스코를 포위했습니다. 1536년 5월 엄청난 병력이었습니다.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초가지붕이 불탔습니다. 도시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스페인 병사는 200명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크사이와만 요새를 지켰습니다. 거대한 돌 요새,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포위는 몇 달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농사철이 왔습니다. 병사들이 돌아갔습니다. 밭을 돌봐야 했습니다. 잉카의 약점이었습니다. 오래 포위할 수 없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스페인 원군이 왔습니다. 리마에서, 해안에서 포위가 풀렸습니다. 망코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란타이탐보로 갔습니다. 계곡의 요새였습니다. 거기서 버텼습니다. 피사로가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격퇴당했습니다. 지형이 험했습니다. 망코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빌카밤바로, 정글 깊은 곳으로. 그곳에 새로운 수도를 세웠습니다. 잉카의 마지막 피난처,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버텼습니다. 1530년부터 1572년까지 스페인이 닿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정글이 막았습니다. 산이 가로막았습니다. 망코는 1500년에 죽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 망명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어갔습니다. 사이리 투팍, 티투 쿠시, 투팍 아마루. 빌카밤바에서 잉카 전통을 지켰습니다. 의식을 치렀습니다. 신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해졌습니다. 고립됐습니다. 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1572년 스페인이 마지막 공격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데 톨레도 부왕이 명령했습니다. 대군을 보냈습니다.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뚫으며 전진했습니다. 빌카밤바가 함락됐습니다. 투팍 아마루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잡혔습니다. 쿠스코로 끌려왔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572년 9월 20일 광장에서 처형됐습니다. 수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잉카 사람들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마지막 잉카 황제가 죽었습니다. 제국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40년 저항이 끝났습니다. 스페인 통치가 확고해졌습니다. 부왕령이 세워졌습니다. 페루 부왕령, 엔코미엔다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아즈텍 때처럼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광산으로 보내졌습니다. 포토시 은광, 볼리비아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광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옥이었습니다. 깊은 갱도,
유독한 공기, 무너지는 천장, 잉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은을 캐다 죽었습니다. 미타 제도가 왜곡됐습니다. 원래는 공동체를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착취였습니다. 광산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1년에 몇 달씩 강제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광산에서 죽었습니다. 천연두가 계속 퍼졌습니다. 홍역도 왔습니다. 티푸스도 왔습니다. 면역이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정복 전 1200만 명, 100년 후 60만 명,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거의 절멸 수준이었습니다. 문화도 억압받았습니다. 케추아어를 금지했습니다. 스페인어를 강요했습니다. 전통의식을 금지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악마 숭배라고 와카를 파괴했습니다. 신성한 장소를, 교회를 그 위에 세웠습니다. 키프를 불태웠습니다. 기록을 없앴습니다. 역사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몰래 지켰습니다. 산속에서, 마을에서 케추아어를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파차마마에게 제사 지냈습니다. 몰래, 밤에, 산 위에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펜플루트를, 북을, 조상의 소리를. 1800년,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투팍 아마루 2세가 이끌었습니다. 처형당한 투팍 아마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인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상징이었습니다. 잉카의 부활, 저항의 상징. 수만 명이 따랐습니다. 케추아 농민들, 광산 노동자들, 스페인에 맞서 싸웠습니다. 초기에 승리했습니다. 여러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진압됐습니다. 1811년 잡혔습니다. 쿠스코에서 처형됐습니다. 잔인하게 사지를 찢었습니다. 말에 묶어 가족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내, 아들들 모두 본복이었습니다. 다시는 반란하지 말라고. 하지만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항의 정신을, 언젠가 자유를 되찾겠다는. 1820년대 남아메리카가 독립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이끌었습니다. 호세 데 산 마르틴도 싸웠습니다. 스페인이 물러갔습니다. 페루도 독립했습니다. 1821년 볼리비아도 독립했습니다. 1825년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케추아 사람들에게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스페인 사람 대신 크리오요가 다스렸습니다. 남아메리카 태생 백인들이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빼앗겼습니다. 좋은 땅은 대지주가 차지했습니다. 케추아 사람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조상의 땅에서 소작류를 내며 살았습니다. 광산 노동도 계속됐습니다. 포토시에서, 다른 광산에서 죽어가며 일했습니다. 차별도 계속됐습니다. 인디오라고 불렸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시민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20세기에도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농지 개혁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토지를 재분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은 여전히 소수가 차지했습니다.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리마로, 라파스로, 키토로 빈민가가 생겼습니다. 산비탈에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가난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문화를 지켰습니다. 케추아어를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 시장에서, 마을에서 1000만 명이 넘게 씁니다. 페루에 300만 명, 볼리비아에 250만 명,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방언이 많습니다. 쿠스코 케추아어, 아야쿠초 케추아어, 볼리비아 케추아어,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들어 모국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케추아어로 배웁니다. 읽고 쓰는 법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대학에도 케추아어 과정이 있습니다. 연구가 진행됩니다. 문법이 정리됩니다. 라디오 방송도 있습니다. 케추아어로 뉴스를, 음악을 전합니다. 신문도 나옵니다. 케추아어 잡지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케추아어가 있습니다. 전통도 이어집니다. 인티라이미 축제가 부활했습니다. 1940년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매년 6월 20일 쿠스코에서 열립니다. 사크사이와만에서 수만 명이 모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습니다. 잉카 시대처럼 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태양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라마를 바칩니다. 실제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케추아어로 연설합니다.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하지만 케추아 사람들에게는 진짜 의식입니다. 조상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파차마마 의식도 계속됩니다. 대지의 어머니, 아직도 섬깁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 제사를 지냅니다. 땅에 치차를 뿌립니다. 코카잎을 바칩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풍년을 기원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땅의 허락을 구합니다. 파차마마에게 돌봐달라고 가톨릭과 섞였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파차마마와 겹칩니다. 같은 존재처럼 여깁니다. 교회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와서 산에서 코카잎을 태웁니다. 두 신앙이 공존합니다. 싱크레티즘이라고 합니다. 잉카의 방식입니다. 음악도 살아있습니다. 펜플루트 소리, 안데스 음악입니다. 차랑고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작은 기타 같습니다. 아르마딜로 등껍질로 만듭니다. 케나라는 플루트도 있습니다. 대나무나 나무로 만듭니다. 슬픈 소리가 납니다. 담보라는 북도 있습니다. 동물 가죽을 씌웁니다. 리듬을 만듭니다. 거리에서 연주합니다. 축제에서 연주합니다. 전통 춤과 함께 포클로레 음악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대적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엘 콘도르 파사, 유명한 곡입니다. 케추아 전통음악입니다. 세계가 압니다. 옷도 전통을 지킵니다. 여자들이 폴레라를 입습니다. 넓은 치마입니다. 여러 겹을 겹쳐 입습니다. 만타를 어깨에 두릅니다. 큰 천입니다. 짐을 싸기도 하고 아기를 업기도 합니다. 몬테라를 씁니다. 둥근 모자입니다. 지역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알파카 털로 짠 옷을 입습니다. 따뜻합니다. 무늬가 있습니다. 기하학 무늬입니다. 색깔이 선명합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손으로 짭니다. 전통 배틀로 몇 달이 걸립니다. 정성입니다. 음식도 전통 방식입니다. 감자가 여전히 주식입니다. 수백 종류를 재배합니다. 파파아라 우안카이나 감자 요리입니다. 노란 소스를 얹습니다. 추뇨도 아직 만듭니다.
동결 건조 감자. 조상들처럼 쿠이도 먹습니다. 기니피그. 특별한 날, 축제 때 퀴노아도 계속 먹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치차도 만듭니다. 옥수수 술. 전통 방식 그대로 공동체 정신도 남아 있습니다. 아이요. 확대 가족. 함께 일합니다. 밭을 갈 때, 집을 지을 때 모두가 돕습니다. 민가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공동 노동입니다. 마을 일을 함께 합니다. 도로를 고칩니다. 다리를 놓습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대가 없이 합니다. 서로 돕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잉카 정신입니다. 정치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냅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마라족 출신입니다. 잉카와 같은 안데스 원주민입니다. 처음으로 원주민 대통령이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원주민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습니다. 전통 의식을 인정했습니다. 파차마마 숭배를 공식적으로 존중했습니다. 페루에도 케추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마추픽추를 재발견했습니다. 1911년 하이럼 빙엄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구름 위의 도시, 신비로운 유적.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찾아옵니다.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페루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도 있습니다. 케추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곳입니다. 조상의 유산입니다.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빙엄이 가져간 유물들. 예일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페루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2010년 돌아왔습니다. 쿠스코에 새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마추픽추 박물관. 유물들이 전시됩니다. 케추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조상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다른 유적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정글 속에, 산 위에 아직도 숨어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로 찾습니다. 레이저로 지형을 스캔합니다. 나무 아래 유적이 보입니다. 새로운 도시들이 발견됩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곳들. 잉카의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돌 건축 기술도 연구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췄을까?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합니다. 재현해 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튼튼합니다. 현대 건축이 배웁니다. 잉카의 지혜를, 유연한 구조를, 지진 대비 설계를. 학교에서 잉카 역사를 가르칩니다. 페루에서, 볼리비아에서, 에콰도르에서 아이들이 배웁니다.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박물관이 많아졌습니다. 리마에, 쿠스코에, 라파스에 잉카 유물을 전시합니다. 도자기, 직물, 금속 세공품, 키푸도 전시됩니다.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가 계속됩니다. 컴퓨터로 분석합니다. 패턴을 찾습니다. 언젠가 읽힐 것입니다. DNA 연구도 진행됩니다. 고대 유고를 현대 케추아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피가 이어집니다. 직계 후손입니다.
천만 명이 넘는 케추아 사람들. 잉카의 후손입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살아있습니다. 전통이 이어집니다. 정체성이 강합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차별받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랑스러워합니다. 케추아인 것을, 잉카의 후손인 것을, 도시에 살아도 전통을 지킵니다. 축제에 참여합니다. 케추아어를 배웁니다. 세계가 인정합니다. 잉카 문명의 위대함을, 놀라운 건축을, 조직력을, 지혜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닙니다.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밭에서 케추아어가 들립니다. 산 위에서 파차마마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펜플루트 소리가 안데스를 울립니다. 500년 전처럼 잉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꿔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쉽니다. 5000년 안데스 역사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쿠스코 광장에 케추아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알파카 털로 짠 천을 팝니다. 손녀와 케추아어로 이야기합니다. 웃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 마추픽추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해가 뜹니다. 안데스 위로 태양신 인티가 오늘도 떠오릅니다. 잉카의 후손들이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조상들처럼 살아갑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잉카 제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밤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감사합니다.